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여러분, 저 이제 정말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저 아직 27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인생의 절망을 다 겪은 기분이에요. 열흘 넘게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어요. 웃기게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 제 손에 몇십 위안도 없어요. 한때 저도 정말 잘 나갔어요. 회사 4개를 운영하던 사장이었죠. 그땐 젊고 패기 넘쳐서 뭐든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무작정 확장하려 했고 크게 한번 버려보자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코로나와 부지, 그리고 친구들의 배신이 제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릴 줄은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월 수입이 인민폐 3,500위안 이하인 초저소득 인구가 6억 명 이상에 달하며 이는 중국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집값 폭락과 함께 이른바 신종 빈곤층이 심천, 상해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엔 옷차림이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지만 사실은 빚더미에 올라앉아 마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가 급격히 쇠퇴하면서 중국은 이제 집단 빈곤 회귀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중국에 가득한 빈곤층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본토에서는 봄학기가 개학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경제 환경의 영향으로 일부 가정의 수입 수준이 하락했고 여기에 등록금 인상 등의 요소가 더해지면서 많은 중국 가정들이 자녀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 여대생이 아버지에게 등록금을 요청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록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영상이 보여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문제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 내용에 따르면 딸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제 등록금 언제 주실 거예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도 계속 독촉하세요. 꼭 등록금 내야 해요. 반에서 저만 아직 등록금을 내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며 그녀는 이번 학기 등록금이 7,500위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딸은 등록금은 매번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요. 교수님이 매번 저한테만 독촉하세요. 저 정말 자존심 상하고 너무 짜증나요. 저도 체면이란 게 있는데 라고 이처럼 말하며 딸은 억울함과 분노를 토로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정말 어렵구나. 내가 전화해서 좀 빌려볼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경제적 어려움에 찬 아버지의 고충이 담담하게 드러납니다. 아빠, 제발 좀 빨리 해줘. 내가 좀 빌려볼게. 나 수업 들어가야 하는데 일부러 결석하고 아빠 보러 나온 거야. 내가 좀 알아볼게. 요 며칠 진짜 힘들다. 여보세요, 루이 형. 안녕하세요. 나 아나니야. 난 형. 요즘 손에 돈이 없어서 말이야. 애가 학교 가야 되는데 학비를 며칠 안에 맞춰야 하거든. 혹시 7,000위안 정도 선지급해 줄 수 있어? 내가 며칠 뒤에 어떻게든 갚을게. 나도 요즘 좀 빠듯해서? 안 돼. 응, 빠듯해. 그럼 5,000위안은 어때? 2,000위안도 없고 200위안도 없어. 그래, 알았어. 먼저 일 보세요. 그래서 아나는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3,000위안 빌려간 거 아직도 갚지 않았잖아. 나 이렇게 힘든데도 너한테 돈 갚으라고 한 번도 재촉한 적 없어. 나 정말 어렵다는 거 너도 잘 알지. 이 말을 들은 아나는 그럼 내가 다시 방법을 좀 생각해 볼게 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그 대화를 듣고 더욱 격해진 감정으로 그럼 나 학교 그만두라는 거야? 나 더는 학교 가지 말라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나는 딸을 달래며 교수님께 며칠만 유예해 달라고 말씀드려 고향에 있는 사탕수수가 이제 다 자라서 며칠만 기다리면 팔아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자 딸은 학교는 교수님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교수님도 할 일을 하는 것뿐이야. 아나는 계속해서 딸을 달래며 너무 조급해하지 마. 아빠가 방법을 찾아볼게. 오늘 오후에 너희 삼촌한테 전화해서 돈 좀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볼게. 아빠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네 학비는 꼭 마련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더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초조한 마음에 난 몰라요. 어쨌든 오늘은 꼭 등록금을 내야 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영상이 공개된 후 수많은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네티즌은 영상 속 내용이 일부 대학생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 아버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네티즌들은 영상의 진위 여부를 의심하며 각본 짜인 콘텐츠일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상당수 네티즌들은 영상이 진짜든 아니든 현실 속에 이런 가정은 정말 많다고 공감했습니다. 학비 외에도 대학생들의 일상생활비 또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1, 2선 도시에서는 월세, 식비, 교통비 등 모든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985 대학에 합격했는데 내가 그의 학비까지 다 날려버렸어. 정말 딸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몇 년 동안 내가 꼬치구이 가게를 하나 냈다가 망해서 집도 저당 잡혔고 지금은 내가 얼마를 빚졌는지도 계산하기가 무서워. 작년 딸이 개학할 때는 학비도 다 못 마련했었어. 학비를 못 낸다고 학교를 못 가게 할 순 없잖아. 그때 친척 소개로 번개 배달 일을 시작했어. 여름 방학 내내 열심히 뛰어서 겨우 학비를 마련했지. 지금은 1년 넘게 계속 뛰고 있어. 딸 학비 대주고 빚도 갚아야 하니까. 내가 지금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우리 딸이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 후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나처럼 살지 않으면 그걸로 충분해. 대학에 가보면 알게 될 겁니다. 50%의 가정이 대학생 하나를 뒷바라지하는데 정말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학 졸업까지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아십니까? 공립대 기준으로 계산해 볼게요. 우선 등록금 1년에 5,500위안, 4년이면 21,000위안, 기숙사비는 1년에 800위안, 4년이면 3,200위안. 둘째, 가장 큰 지출은 생활비입니다. 한 달에 1,500위안씩, 1년에 10개월치로 계산하면 4년간 6만 위안입니다. 대학에 가면 휴대전화나 노트북도 사야죠. 언제까지 룸메이트 거 빌릴 순 없잖아요. 휴대전화 2, 3천 위안, 노트북 5, 6천 위안, 적어도 8천 위안은 듭니다. 만약 자녀가 다른 성에서 대학에 다닌다면 왕복 교통비도 무시 못합니다. 4년간 약 5천 위안은 들겠죠. 또 대학에는 기타 비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재비, 옷값, 운전면허 학원비, 여행 경비 등등 4년간 최소한 2만 위안은 더 들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대학 졸업까지 최소 수십만 위안이 들 겁니다. 일반 가정에겐 절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연애라도 하거나 사립대에 다닌다면 비용은 더 늘 겁니다. 이건 단지 대학 4년을 계산해 본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합치면 최소 수십만 위안은 넘게 들겠죠. 그러니 부모님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4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길 바랍니다. 중국 사회보장학회는 지난해 10월 자사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게시한 글에서 중국의 2023년도 개인소득세 정산 데이터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회 각 계층의 소득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 수입이 3,500위안 이하인 저소득층 인구는 6억 명을 초과하며 반면 연봉이 100만 위안 이상인 사람은 불과 70만 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중국의 저명한 금융학자 하강병은 해당 글이 중공 공식 보고서를 기반으로 분석된 것이라며 수치가 상대적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추산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의 실제 저소득층 인구는 이 글에서 제시한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것은 고소득층은 매우 적고 저소득층은 매우 많은 피라미드형 사회 구조이며 이런 구조는 매우 건강하지도 않고 안정적이지도 않다. 그리고 지금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모두가 집단적으로 다시 빈곤으로 돌아가고 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사회보장학회는 2013년 12월 자사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의 월소득 2,000위안 이하 인구 약 9.64억 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북경사범대학이 공동 발표한 2021년 중국 소득분배 연례보고서의 데이터를 인용했으며 보고서에 따르면 매월 수입이 1,090위안 이하인 인구가 약 6억 명으로 전국 인구의 43%를 차지하며 월 소득이 2,000위안 이하인 사람은 무려 9억 6,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틱톡에 영상을 올리며 누구는 연 수입이 100만 위안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마치 돈 버는 일이 아주 쉽고 부자는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소득층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국의 중소도시에서는 월 수입이 5,000위안을 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북경, 상해, 광주, 심천 같은 일선 도시에서도 월 수입이 5,000위안 이하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대부분이 한 끼 식사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는 상해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시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시내 노농당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사는 대부분은 국영기업 직원 출신으로 아주 적은 퇴직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은 예전에 소속기관에서 분배받은 것이지만 거주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습니다. 몇 대가 함께 30평 남짓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고 매달 100에서 200위안의 임대료도 내야 합니다. 어떤 소속기관은 이미 닫아버려 집이 문제가 생겨도 고쳐줄 사람도 없습니다. 집에 딸이 있으면 그나마 시집이라도 갈 수 있지만 아들이 있는 집은 결혼도 꿈도 못
못 꿉니다. 집 한 채도 살 수 없고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상해의 빈부격차는 정말 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경제가 하락하면서 집값도 폭락했고 신종 빈곤층이 북경, 상해 등 대도시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며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수백 위안, 심지어는 1000만 위안 이상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달 막대한 부채를 상환해야 하며 수입이 급감하면서 이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환경을 보고 제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있겠어요? 같이 한번 보세요.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아래는 차들이 끊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야말로 요즘 인터넷에서 말하는 그 신종 빈곤층이에요.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난은 기와집도 못 사고 땅도 못 사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이었죠. 하지만 요즘의 가난은 겉으로는 전혀 알아볼 수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에 도시에 집도 차도 있고 겉보기엔 아주 잘나 보이죠. SNS에는 맛집 음식과 풍경 사진을 올리면서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4대 개공, 즉 주머니도, 잔고도, 지갑도, 카드도 모두 빈 상태예요. 6자리 비밀번호로 보호받는 건 고작 2자리 숫자의 잔고고 자산은 있는데 예금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채 빚만 한가득이에요. 월급이 들어오면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게 0이에요. 어떤 사람은 수십만 위안짜리의 차를 타고 다녀도 200위안짜리 기름값도 낼 돈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 집도 매달 중순 10일 정도만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고 나머지 날은 눈을 뜨자마자 또 갚아야 할 돈이 기다리고 있어서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어려운 속사정이 있는 법입니다. 남들이 빛나 보인다고 해서 진짜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엉망진창인 현실을 여러분이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거나 수입이 불안정해졌고 주택 대출과 차량 할부의 압박 속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유 있는 여가 소비를 감히 하지 못하고 아플까봐 두려워 병원조차 가기를 꺼립니다. 사실상 모든 수입은 주택담보대출과 차량 할부를 갚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끊임없이 일해야 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만약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직하거나 월 납입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고생해서 마련한 집과 차는 은행에 압류되고 이미 낸 계약금과 월 납입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심천에서 이른바 신종 빈곤층이 점점 늘고 있다는 걸요. 그들은 차도 있고 집도 있으며 겉보기엔 매우 번듯하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위챗 지갑에 100위안도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은 10만 위안 넘는 자동차를 몰고 수백만 위안의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주유소에서 200위안어치 기름 넣을 돈조차 없어 망설입니다. 이들은 엄청난 압박 속에서 묵묵히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수입은 적지 않지만 정작 가진 돈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차 할부, 주택담보대출, 각종 빚, 거기에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까지 감당해야 하니 돈이 남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신종 빈곤층이 있지 않나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